여전히 바보 같네.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가 목격한 거실의 풍경은 악몽 그 자체였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모든 건 3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결혼한 지 4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시선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의 한숨소리, 친구들의 임신 소식, 길에서 마주치는 유모차들까지도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온갖 검사를 다 받았어요. 체열, 초음파, 자궁 내시경. 아픈 건 참을 수 있었는데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제 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심했죠. 남편 박진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내를 위하는 척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점점 지쳐간다는 걸요. 병원 스케줄에 맞춰 관계를 갖는 게 그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의 눈동자가 텅 비어 있는 걸 봤을 때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진수가 회사에서 돌아오더니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친구 아내가 잠깐 우리 집에 머물러도 될까? 한 달 정도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대학 동기의 아내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며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초등학생 아들도 있다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아내인 제게 먼저 상의도 없이 이미 오기로 약속을 해버린 투였으니까요. 근데 그게 오미경이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미경, 진수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라고 들었던 그 여자. 하지만 제게는 그보다 더 깊은 악연이 있었죠. 대학 졸업 무렵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와서 제가 실수로 커피를 쏟았어요. 사과했는데도 그녀는 알바 주제에 정신이 없네 하며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때의 수치심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여자가 우리 집에 온다니. 안 돼. 다른 데 알아봐.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진수는 이미 결정한 듯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자. 당신 마음이 그렇게 좁았어? 결국 그녀는 들어왔습니다. 짐을 들고 나타난 오미경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 초췌해 보이는 모습으로 가련함을 연출했죠.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정말 감사해요. 신세 많이 지게 생겼네요. 언니라는 호칭이 어색했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준호는 얌전한 아이였어요. 10살쯤 됐을까요? 방 한 칸을 내주고 저는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첫날부터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부엌에 들어오더니 이것저것 살피는 겁니다. 언니, 진수 씨 된장찌개 좋아하죠? 제가 옛날에 자주 끓여줬는데 그때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보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아침마다 일어나 진수가 좋아한다는 반찬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모두 제가 해주던 것들이었는데 그녀가 하나씩 가로채는 기분이었습니다. 옛날에 진수 씨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좋아하나 봐요. 식탁에서 그녀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저는 그게 불편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질투가 났습니다. 과거를 공유한 두 사람 사이에서 저만 이방인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화장대에서 미경이 제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언니.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과 달리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반응을 즐기는 것 같았죠. 며칠 뒤에는 제가 아끼던 블라우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이거 빌려 입어도 되죠? 진수 씨가 이 옷 나한테 잘 어울린대요. 진수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친구 아내한테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옷 한 벌 가지고. 점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불편하다고 말하면 제가 도량이 좁은 사람이 되고 질투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시험관 시술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집안의 분위기까지 신경 써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호르몬 주사 부작용 때문인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소파에 누군가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진수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야근으로 늦게 들어와서 그대로 쓰러진 모양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미경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진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애틋한 손길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여전히 바보 같네, 이 남자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슬픈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미경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순간 당황할 줄 알았는데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미소는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선전포고였죠. 이 남자 아직 내 거야.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물 한 잔도 마시지 못한 채 침대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 맞는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우리 사이에 들어온 여자는 단순히 갈 곳 없는 친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자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그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그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제가 지켜야 할 건 아이를 가질 희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도 제 가정도 모두 지켜야 했죠. 하지만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경이 이미 식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메뉴로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심지어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음식들까지. 진수는 맛있다며 숟가락을 놓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식욕을 잃어갔습니다.
언니는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미경이 걱정하는 척 물어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웃고 있었어요. 며칠 뒤 제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미경과 진수가 나란히 앉아 옛날 사진을 보고 있더군요. 대학 시절 MT 사진이었어요. 젊은 두 사람이 웃으며 찍은 사진들. 저는 그 시절의 남편을 모릅니다. 그 웃음도 그 추억도요. 진수 씨, 이때 정말 멋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미경이 웃으며 말했고 진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급히 사진을 치우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다 봤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과거를, 제가 끼어들 수 없는 그 시간들을요. 참다 못해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미경 씨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 우리 과거 사진까지 꺼내보고. 그런데 진수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냥 옛날 얘기 좀 한 건데. 설마 질투하는 거야? 질투.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질투하는 게 아니었어요. 불안했던 겁니다. 제자리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질투가 아니라 불편한 거야. 당신은 내 입장에서 생각 안 해봤어? 아이고, 진짜. 불쌍한 사람 좀 도와주는데 왜 이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결국 제가 도량 좁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잤어요. 침대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미경의 행동은 갈수록 대담해졌어요. 제 드레스룸에서 마음대로 옷을 골라 입고 제 향수를 뿌리고 심지어 제 액세서리까지 착용했습니다. 어느 날은 진수와 외출하는 제 앞에 나타나더니 제가 결혼기념일에 받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이거 빌려도 되죠? 진수 씨가 이게 나한테 더 잘 어울린대요. 순간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옆에서 그냥 목걸이 하나 가지고 왜 그래라며 저를 나무랐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번 언제나. 시험관 시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몸은 점점 무거워졌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어요. 그런 제게 필요한 건 남편의 위로였는데 진수는 점점 더 저를 피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오고 집에 있어도 미경의 아들 준호와 놀아주느라 정신이 없었죠. 여보, 내일 병원 가는 거 알지? 같이 가야 해. 아, 그거. 미안한데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혼자 다녀올 수 있지? 또 혼자였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저는 늘 혼자였어요. 그날 밤 견딜 수 없이 외로웠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민혁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동기였던 민혁.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하다가 최근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었죠. 예전에 저를 좋아했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오랜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연주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카페에서 만나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미경의 일, 진수의 변한 태도, 제가 느끼는 불안과 외로움까지. 민혁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연주야, 그 여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순진하게 당하지 마. 나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야. 내 감이 맞을 거야. 조심해. 그날 민혁과의 대화가 위로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미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는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언니, 늦었네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 만났어요. 아, 남자친구요? 제가 봤거든요. 카페 앞 지나가다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그냥 대학 동기예요. 그렇구나. 근데 언니, 이렇게 늦게까지 남자랑 둘이 만나면 진수 씨가 알면 오해하시지 않을까요?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투에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무슨 오해요? 친구 만난 건데. 물론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경은 천천히 일어나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근데 언니, 아직도 몰라요? 뭐요? 옛날에 진수 씨랑 나 하룻밤 같이 보낸 거. MT 갔을 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진수 씨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날 밤 얼마나 뜨거웠는지. 미경은 웃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진수와 미경이 과거에 그런 관계였다니. 다음 날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진수가 일어나자마자 물었어요. 당신 미경 씨랑 과거에 뭐 있었어? 응? 무슨 소리야? 대학 때 MT에서 그날 밤 같이 있었다며? 진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이라는 걸. 누가 그런 소리를. 미경 씨가 직접 말했어. 사실이야, 아니야? 진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결혼도 하기 전 일이잖아. 그럼 사실이네.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있었어? 술 취해서 실수한 거야.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런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인 거야? 당신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화만 내고 자리를 피했어요. 출근한다며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커피를 타면서 씩 웃더군요. 언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래요. 금방 풀릴 거예요.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이 더 화가 났습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인 것 같았어요. 다음 며칠간 진수와는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최악이었고 그럴수록 진수는 미경에게 더 친절했어요. 마치 저에게 반항하듯이.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진수가 침대에 없었어요. 어디 갔나 싶어 거실로 나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진수가 미경의 방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 듯 손을 들었다 내렸다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진수가 미경의 방 앞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잠들기 직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는 미경. 언니, 아직 안 주무세요? 방금 재미있는 거 봤어요. 언니 남편 아직도 나 못 잊었나 봐요. 방금도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가네요. 히읗히읗 흔들리는 남자, 잘 붙잡아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부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만 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른 여자의 방문 앞에 섰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비웃고 있다는 사실,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미경을 잊지 못했던 걸까요? 시험관 시술은 일주일 뒤로 다가왔습니다. 이 남자의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 갑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고통을 투자했으니까요. 아이만 생기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건 대체 뭘까요? 이미 금이 가버린 결혼 생활을요? 저를 의심하고 다른 여자를 감싸는 남편을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저를 붙잡고 있었으니까요. 미경의 문자는 삭제했지만 그 내용은 제 머릿속에 영원히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5년 전 오늘 우리는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혼자 텅 빈 레스토랑 테이블에 앉아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약 시간은 저녁 7시. 시계는 이미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전화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진수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디야? 기다리고 있어. 답장은 없었습니다. 웨이터가 미안한 듯 다가왔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이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수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기도 했지만 병원에서 정해준 그날이기도 했으니까요. 시험관 시술을 위해 배란일에 맞춰 관계를 가져야 하는, 놓쳐선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1달 전부터 준비했어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몸을 만들었고 스트레스를 줄이려 애썼죠.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녁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진수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코스로요. 새 드레스도 샀습니다. 머리도 하고 화장도 정성껏 했죠. 오늘만큼은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미경의 일로 삐걱거리던 우리 관계를, 오해와 불신을 모두 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9시 30분 진수가 도착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미안,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회사 일이 꼬여서 정신없었어. 하지만 그의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온 거라면 왜 쇼핑백을 들고 있을까요? 그게 뭐야? 아, 이거 준호 생일 선물. 백화점 들렀다가 좀 늦었어. 미경의 아들 선물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다른 아이의 선물을 사느라 늦은 거였어요. 그럼 내 선물은? 진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미안. 깜빡했다고요. 결혼기념일을 깜빡했다고요. 5년이야, 5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었잖아. 알아. 그냥 정신이 없어서. 내일 사줄게. 내일. 의미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의미는 내일이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알아? 병원에서 정해준 날이기도 하잖아. 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오늘이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마저 잊은 겁니까? 1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캘린더에도 표시해뒀는데. 당신 지금 장난해?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아, 진짜 미안해.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하루 이틀 차이 나면 어때?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이 나면 어떠냐고? 이게 내 인생이야.
우리 인생이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목소리 좀 낮춰. 여기 사람 많잖아. 그럼 당신이 대답을 해줘.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진수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물 타령할 때냐? 애나 신경 써. 애나 신경 쓰라고요. 그 애를 갖기 위해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할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혼자 먹어. 난 간다. 야, 서연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뜨거운 눈물을 식혀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기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잊었다고요? 다른 아이 선물을 사느라 저를 2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다고요? 그보다 더 아픈 건 진수가 더 이상 저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이 거실에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언니, 왜 혼자 오셨어요? 진수 씨는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미경이 따라왔습니다. 언니, 울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상관 말아요. 언니랑 진수 씨 사이가 요즘 안 좋은 것 같던데.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나갈까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만족감이 묻어 있었으니까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던 걸요. 가슴이 팽팽하고 냄새에 민감해졌어요. 미열도 있었고요. 혹시? 서랍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늘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매달 생리 예정일이 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해봤지만 늘 한 줄이었죠. 화장실에 들어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분을 기다리는 게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2줄. 선명한 2줄이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을 기다렸던 아이. 간절히 원했던 기적.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 걸까요? 이 아이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진수와 저 사이의 미경 때문에 생긴 불신, 모든 게 아이로 인해 치유될 거라고요.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우리 아기가 왔으니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수였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있어? 내가 지금 들어갈게. 오늘 진짜 미안해. 진수도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뻐할까요? 아니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꼭 쥔 채 거실로 나갔어요. 진수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으로요.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정말 당신 나한테 줄 선물 없다고 했지? 진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건 진짜 미안한데. 내가 줄게.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그것을요. 임신이야. 우리 아기 생겼어. 진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테스트기를 빤히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보였어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축하도 아니었죠. 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어요. 진수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가 내뱉은 첫마디는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누구애야? 축하가 아닌 의심, 사랑이 아닌 경멸. 제가 몇 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진수의 눈빛에서 저는 더 끔찍한 무언가를 읽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임신할 수 없다는 걸요. 아니, 정확하게는 자신의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대답해. 누구애냐고. 그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의 시작이 어디였는지를요. 누구애냐고 물어보잖아.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누구랑 바람 피웠는지 말하라는 거야.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고요? 제가요? 미쳤어? 내가 언제? 그럼 이게 뭐야? 어떻게 임신을 해? 진수가 테스트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깨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드디어 아기가. 닥쳐. 거짓말하지 마.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제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낯이 없는 수박이야. 무정자증이라고. 5년 전에 이미 판정받았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정자증? 5년 전. 뭐? 라고? 대학 때 오토바이 사고 났던 거 알지? 그때 다쳤어. 병원에서 무정자증 판정 받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임신할 리가 없다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5년. 5년 동안 저는 제 몸을 탓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온갖 검사를 받고 호르몬 주사를 맞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제 자신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당신이 무정자증이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게 내 애일 리가 없어. 도대체 누구 만났어? 아니야. 이건 당신 아이야. 당신 외에는. 거짓말하지 마.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떻게 내 아이야. 진수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누구야? 그 새끼가 누구냐고. 나요. 아프잖아. 그때 방에서 미경이 나왔습니다. 놀란 척하는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진수 씨, 왜 이러세요? 형님한테 왜 그래요? 당신은 나가 있어. 우리 부부 일이야. 하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형님, 설마 정말? 됐어, 나가. 미경이 안타까운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승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진수를 밀쳐내고 일어섰어요. 5년 동안 당신은 날 속였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도. 그게 지금 중요해? 내가 바람 핀 게 중요하지. 바람 안 피웠어. 이건 당신 아이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정자증인 남자가 어떻게 애를 가져.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진수가 무정자증이라면 정말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아니에요. 진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런데 왜 임신이 된 걸까요? 당신, 정말 무정자증이 확실해?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 확실하다고 했어. 그럼 재검사는? 혹시 오진일 수도. 오진? 웃기지 마. 5년 동안 한 번도 임신 안 됐잖아. 그게 증거야. 진수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임신이 되지 않았었으니까요. 그럼 정말 제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 정말 바람 안 피웠어. 당신밖에 없었다고. 그럼 성령으로 잉태했어? 성모 마리아야 뭐야? 진수가 비웃었습니다. 그 조롱이 가슴을 찔렀어요. 민혁이지? 뭐? 요즘 민혁이랑 자주 만난다며. 그 새끼 아니야? 민혁? 며칠 전 카페에서 만났던 친구. 하소연을 들어줬던 사람. 민혁이랑은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친구로. 친구? 새벽까지 둘이 만나는 게 친구야? 미경이 말했군요. 제가 민혁을 만난 걸 진수에게 알린 거예요. 미경 씨가 그랬구나. 당신한테 일러 바친 거지? 중요한 게 그거야? 내가 다른 남자 만난 게 중요하지. 그냥 친구 만난 거라고. 왜 내 말을 안 믿어? 내가 왜 믿어야 하는데? 증거가 여기 있잖아. 진수가 제 배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이 가장 큰 증거가 되어버렸어요. 진수 씨, 미경이 조심스럽게 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흥분하면 안 돼요. 당신은 좀 나가 있어. 제발. 진수가 미경을 밀쳐냈지만 미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님, 어떻게 그런 짓을? 진수 씨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뭘 알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계속 말했어요. 진수 씨, 아이 못 가져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형님이 다른 남자 아이를. 닥쳐.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냐? 순간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모든 게 꼬였어. 당신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잖아. 형님,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 진수방 앞에서 서성이게 만든 것도 당신이잖아. 문자 보낸 것도.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 당신 미경 씨 방 앞에서 서성인 거. 미경 씨가 문자로 자랑했어. 당신이 자기를 못 잊었다고. 뭐? 진수가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요. 미경 씨, 그게 사실이야? 미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농담이었어요. 형님이 너무 예민해 보여서 그냥 장난으로. 장난? 네. 진수 씨가 제 방 앞에 온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준호가 악몽 꿔서 우는 소리 들었다고 괜찮냐고 물어보러 온 거였어요. 그죠, 진수 씨? 진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랬어. 모든 게 미경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를 흔들고 우리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진수 씨. 형님이 저를 오해하고 계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됐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다 됐어. 당신들 마음대로 해. 나 나갈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당신이 날 의심하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도망가려고? 애 아빠한테 가려고? 애 아빠는 당신이야. 이 멍청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진수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디가?
그의 내 호적에 올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넌 평생 더러운 여자로 살게 될 거야. 더러운 여자.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5년 동안 당신의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온갖 고통을 감수했는데, 그런데 당신은 저를 더럽다고 했습니다. 손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전 준비해둔 서류가 만져졌어요. 그래요. 저도 준비는 했습니다. 당신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니까요.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서류 봉투를 꺼내 진수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봐. 뭔데? 당신이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될 증거야. 진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첫 번째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신청서였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해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검사를 받겠다는. 두 번째는 진수의 정액 검사 소견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당신 몰래 검사했어. 당신 면도기에 묻은 걸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진수가 술 마시고 잠든 사이 관계를 가진 다음 날 아침 채취했었어요. 비윤리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상이야. 정자 수치, 활동성 다 정상이라고. 당신 무정자증 아니야. 진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사라졌습니다. 소견서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5년 전 검사는 오진이었던 거야. 아니면 치료가 됐거나. 어쨌든 당신은 지금 정상이야. 그럼. 진수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뭔가 깨닫는 빛이 스쳤어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거야?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잖아. 진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는 자기 아내를 의심했습니다. 불륜녀로 몰았죠. 더럽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여보, 나 됐어. 더 이상 들고 싶지 않았어요.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진수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나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날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더러운 여자라고 했잖아. 그 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끝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뒤 저는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수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다. 용서해달라. 그러다 점점 절박해졌죠.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하나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읽으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어요. 그저 조용히 제 안에 있는 작은 생명과 둘이서만 지내고 싶었습니다. 손을 배에 얹으면 이 안에 정말 아기가 있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런 느낌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거기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진수 씨랑 다시 안 볼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아기 아빠잖아. 언젠가는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며칠 후 민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를 통해 제 연락처를 알아낸 모양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연주야, 무슨 일 있었어? 진수 씨가 미친 듯이 나한테 전화했더라. 응? 내가 나랑 바람 피웠냐고. 아이가 내 아이냐고 물어보더라. 한숨이 나왔습니다. 진수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가 봤어요. 미안해. 내가 임신했거든. 근데 진수가 오해해서. 임신? 축하해야 하나, 위로해야 하나. 민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수 아이 맞아. 다른 사람은 없었어. 근데 진수가 날 의심했어. 불륜녀로 몰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어요. 연주야, 내 말 잘 들어. 그런 놈한테서 벗어나. 응? 5년 동안 널 속인 거잖아.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하고 너한테 모든 죄책감을 떠넘기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널 의심하고 더럽다고 했다며? 그게 사람이야? 민혁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그런 놈은 또 똑같은 짓 할 거야. 하지만 아이 아빠인데 아빠 자격이 있어야 아빠지. 저런 놈이 무슨 아빠야. 강한 말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키울 수 있을까? 아이를. 혼자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강한 사람이야. 민혁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말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 휴대폰으로요. 연주야, 나야. 어머니. 얘야, 집에 좀 들어오렴. 우리 얘기 좀 하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으니까요.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를 내오며 한숨을 쉬었어요. 진수한테 다 들었다. 그 녀석이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어머니가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다. 근데 얘야, 아이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아이요? 그래.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해.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아빠 없이 자란 아이는 상처를 받는단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진수 그 녀석 지금 죽을 것 같다더라. 일주일 동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회사도 안 가고 너만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진수가 저한테 한 말들.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알아, 안다. 근데 얘야, 용서라는 게 상대를 위한 것만은 아니란다. 너 자신을 위한 거기도 해. 증오를 안고 살면 너만 힘들어. 시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날 이후로도 혼란스러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진수는 매일 제가 머무는 친구 집 앞에 나타났어요.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곤 했습니다. 친구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진수를 가리켰어요. 저기 또 왔어. 벌써 사흘째야. 커튼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진수가 차 안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았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는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산부인과에 갈 시간이었어요. 첫 검진 날짜였죠.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다른 산모들은 모두 남편이나 가족과 함께 왔는데 저만 혼자였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 부부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도 저런 순간을 꿈꿨었는데
서연주님, 제 차례였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를 배에 댔습니다. 화면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작고 희미한 형체, 그리고 그 안에서 깜빡이는 불빛. 심장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이 스피커를 켰습니다. 둥둥둥둥.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힘차고 생생한 소리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살아있고 숨쉬고 자라고 있는 생명. 축하드려요.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 속 작은 생명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안녕, 우리 아기. 엄마야.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첫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몇 번이고 들여다봤습니다. 신기했어요. 이렇게 작은 게 제 안에 있다니. 병원 입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수가 서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 앞에 마치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는 저보다 더 초췌해 보였어요. 뺨은 푹 꺼졌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않은 것 같았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진수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러더니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진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저는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기에게 물었어요. 마음속으로, 우리 어떻게 할까? 아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아직 너무 작으니까요. 하지만 제게는 답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민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자격이 있어야 아빠지. 시어머니의 말도 들렸습니다. 아이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해. 두 사람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존중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불륜녀로 몰고 더럽다고 말했던 사람. 5년 동안 거짓말로 저를 괴롭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제 아이에게 사랑과 존중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무릎 꿇은 진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같은 아버지는 필요 없어. 진수의 얼굴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여보, 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혼자서, 사랑으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5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 당신이 버린 거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수를 지나쳐 걸었어요. 여보, 서연주. 뒤에서 진수가 울부짖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와 제 아이를 위해. 택시를 잡아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손을 배에 올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엄마가 너를 정말 잘 키울게. 사랑으로, 진심으로.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작은 생명이 제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차창 너머로 병원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무릎 꿇은 채 오열하는 남자가 보였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사람, 이제는 과거가 된 사람.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앞만 보고 갈 겁니다. 제 아이와 함께. 그렇게 거짓과 배신으로 얼룩졌던 제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